예, 사모펀드 및 그 표창장 위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상당히 탄력을 받는 한편 조 전 장관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취재기자와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왕혜나 기자 나왔습니다. 왕 기자, 어제 그 새벽, 그러니까 자정을 넘겨서 2시나 3시쯤 나올 것이다 이렇게들 예상을 했죠. 12시 18분쯤인가요? 그렇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어제 법원의 판단부터 우선 살펴보죠. 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어젯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24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면서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광범위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증거인멸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정 교수 자산관리를 도와온 한국투자증권 차장 김경록 씨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6일 자신의 차에 있던 정 교수 노트북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했지만 그 노트북은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예. 정 교수의 건강 상태 역시 검찰의 주장대로 구치소 내 의료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수감 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보태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 정 교수는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예. 변호인 측,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에서는 오늘 입장이 나왔습니까? 오늘 새롭게 따로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고요. 예. 어제 정 교수 변호인 측이 6시간 50분 정도의 그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후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는데요. 변호인 측은 검찰 수사 과정이 마치 기울어진 저울 같았다면서 재판 과정만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속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예. 딸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과장되고 왜곡됐다면서 분명히 인턴 활동을 한 것이 맞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일 때 허위이고 또 어느 경우에서 형사처벌 대상인지 합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도 잘못됐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제가되지 않는 상태이라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법률 위반인지 취지를 따지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예. 또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증거은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고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잠깐 지금 구속영장 정경심 교수의 영장 적시 혐의와 그다음에 법원의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딸 입시 특혜 의혹 이것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 이렇게 각 혐의별로 판단이 나온 것으로 표시가 됐는데 저것은 그래픽이 좀 잘못된 것이고요. 법원의 판단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어떻게 적용된다라는 설치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각 혐의에 대해서 세 개의 요건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도 판단이 된 것이죠.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이 본안 판단과 어떤 큰 관련성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유죄라는 법원의 확정적 판단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지금 있는 혐의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검찰이 추가로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혐의들도 있죠. 그것까지 봤을 때에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일단 보면은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구속의 상당성 이 부분은 아마 건강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따로 그렇게 별로 또 특별하게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졌던 그런 건강 상태보다 더 나빠졌다거나 아니면은 구속 수사가 힘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명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구속 수사 단계,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더라도 또 설령 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나중에 최종심 가가지고 무죄가 나와서 풀려 나온 경우도 물론 있지요. 네. 반대로 해서 불구속 수사가 됐는데 또 기소가 된 후에는 법정 구속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지금 법조 일부에서는 보긴 하지만 뭐 상당히 검찰이 글쎄요. 어제 일단 한숨 좀 놨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검찰 입장은 따로 나온 것이 없죠?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건 없는데 이제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고 예.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예. 그리고 나아가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계 입장도 나왔죠.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네. 각기 입장이 오늘 나왔는데 여권은 일단 침묵한 상태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입장을 낼 특별한 의견이 없다면서 구속 여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게 아닌 만큼 이후에 사법 절차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경한다. 남은 재판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예. 청와대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예. 또 반면에 야권은 사필 규정이라면서 매우 반기는 분위기였는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했는데 법원이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검찰은 조국과 정권 실세가 가담한 권력형 범죄, 권력형 게이트를 보다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고 그를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정치 검찰 또 적폐 검찰이라는 그런 낙인 찍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어떤 후한무치함이 명백히 확인했다면서 아주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모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논평은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강도로 가고 있군요. 네. 예. 조전 장관의 소환, 물론 가능성 매우 크다고 하겠죠.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업계에서 보기에는 조 전 장관의 소환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 최장 기한이 20일인 만큼 그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지금 정 교수에게 적용한 11개 혐의 중에서 최소 4개 이상의 혐의가 조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우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두 자녀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의혹을 받고 있고 정 교수의 차명 주식 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정 교수의 증거 조작 혐의를 방조한 의혹도 조사 대상에 듭니다. 또 웅동학원에 관련해서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했던 만큼 전 장관의 어머니인 박정숙 이사장도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장 기간이 20일, 그러니까 한 번 연장을 또 하고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시기상으로 보면 11월 말이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겠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판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